아이를 망치는 부모의 행동이 딱 하나 있습니다. 스탠퍼드 교수, 이누이트 부족, 법륜스님, 시대도 나라도 전혀 다른 이 셋이 정확히 같은 것을 지목했습니다. 스탠퍼드 교육대학원 교수, 수천 년 전 수렵채집 사회 부족, 그리고 법륜스님, 시대도 나라도 배경도 전혀 다른 이 셋이 정확히 같은 말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멈춰라. 그게 뭔지는 끝까지 보시면은 오늘 저녁 아이와의 대화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먼저 현실부터 봐야 합니다. 우리 부모들 정말 열심히 합니다. 학원 스케줄 짜고 공부 봐주고 밥 차려주고 쉬는 날이 없죠. 그런데도 아이는 점점 더 수동적으로 변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아이를 엄마 아빠 둘이서만 키운 건 지금 이 시대가 처음입니다. 인류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 역사의 99.9%는 대가족과 부족이 함께 아이를 길렀습니다. 조부모, 친척, 이웃이 함께 아이를 봤습니다. 부모의 감정이 불안정한 날엔 자연스럽게 다른 어른이 역할을 나눠 가졌죠. 지금 우리는 그 모든 걸 두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지칩니다. 지치면 욱하게 되고 욱하면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아이는 그걸 보며 자랍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대신 소리치는 어른을 학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바꿔야 할 건 더 열심히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쩌면 가르치는 것 자체를 멈추는 것일 수도 있다면? 캐나다 북극권 이누이트 부족의 이야기입니다. 연구자들이 그곳 아이들을 관찰했을 때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이가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놀아도 부모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험하다고 뛰어가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렸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발견하도록 그것이 이누이트 부모의 기본값이었습니다. 연구자들이 물었습니다. 아이가 다치면 어떡하냐고. 부모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위험을 배워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신 배워줄 수는 없어요. 이누이트 부모의 방식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아이가 감정을 폭발시켜도 부모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습니다. 둘째,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셋째, 나중에 침착한 목소리로 돌아와 이야기합니다. 법륜스님도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는 부모에게 스님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흥분하고 있는 게 아이입니까? 당신입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집착하는 이유는 아이를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부모 자신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 불안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육아 기술도 효과가 없습니다. 스님은 말합니다. 아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먼저 당신 자신의 두려움과 마주하라고. 그 순간부터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한다고. 이누이트의 침묵법과 법륜스님의 조언은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이의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그 행동에 반응하는 부모의 감정이 먼저 다뤄져야 한다는 것. 자, 이제 실전입니다. 마야 원주민 부모들은 아이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대신 인정합니다. 이 둘의 차이가 아이의 자립심을 완전히 바꿉니다. 칭찬은 잘했어, 대단해처럼 평가하는 겁니다. 인정은 네가 그걸 어떻게 했어? 라고 과정을 묻는 겁니다. 칭찬은 부모를 향하게 만들고 인정은 아이를 자신을 향하게 만듭니다. 마야인들은 생후 20개월 아이가 어른을 돕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는 어른을 보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달려가 함께 줍습니다. 그 본능을 죽이지 않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위험해 하지 마. 넌 아직 몰라. 그냥 둬, 내가 할게. 우리가 아이의 주도성을 끄고 있었던 겁니다.
한 연구에서 마야인 아이들은 6살이 됐을 때 혼자서 복잡한 요리를 돕고 있었습니다. 같은 나이 미국 아이들은 아직 혼자 신발끈도 못 묶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탠퍼드 교수 폴 킴의 외계인 학습법이 등장합니다. 이건 마야인의 인정, 이누이트의 침묵을 한 가지 실전 행동으로 합친 방법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부모가 아무것도 모르는 외계인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게임, 유튜브, 만화 앞에서 이게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가르쳐줘 라고 묻는 거죠. 그 순간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아이가 선생님이 됩니다. 설명하는 사람이 됩니다. 질문에 답하기 위해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폴 킴 교수의 연구에서 이 방법으로 공부를 피하던 아이가 스스로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부모가 모르는 척 질문하자 아이의 학습 동기가 외부에서 내부로 이동한 겁니다. 결국 외계인 학습법의 핵심은 이겁니다. 부모가 아이를 관리하는 사람에서 질문을 던지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정답을 주는 대신 아이가 정답을 찾도록 돕는 환경을 만드는 것. 스탠퍼드와 이누이트와 법륜스님이 공통으로 지목한 부모의 4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가르치려는 충동을 멈추고 아이가 스스로 찾도록 기다리는 것. 그런데 여기서 AI 시대가 이 이야기를 더 흥미롭게 만듭니다. 지금은 코딩을 몰라도 자연어 한 줄로 앱을 만들 수 있는 시대입니다. 기술은 도구가 됐고 아이들이 가진 상상력이 자원이 됐습니다. 이 시대에서 아이에게 필요한 건 학원 커리큘럼이 아닙니다. 혼자서 궁금해하고 시도하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는 능력입니다. 그걸 키우는 게 바로 외계인 학습법의 부모입니다. 부모가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아이에게 정답을 알려주는 대신 아이가 스스로 탐구하도록 올바른 질문을 설계해주는 사람. 그것만으로도 아이는 달라집니다. 남들처럼 기계의 부품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아이만이 가진 호기심을 지키는 것. 그 아이가 AI 시대에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됩니다. 오늘 저녁 딱 하나만 해보세요. 아이가 무언가에 빠져 있을 때 가르치거나 끄지 마세요. 대신 외계인처럼 물어보세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나한테 가르쳐 줄 수 있어. 아이의 얼굴이 달라질 겁니다. 눈빛이 달라질 겁니다. 그 한 번의 질문이 아이가 평생 학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첫 문을 여는 겁니다. 가르치는 부모가 아이를 멈추게 합니다. 질문하는 부모가 아이를 달리게 합니다. 당신은 이미 그 질문을 알고 있습니다. 시작을 위한 비움 스튜디오 블랭크.